자, 얘들 행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교양 수업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행이 뭐고 열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행은 우리가 가로줄입니다. 열은 세로줄이에요. 음. 외워. 요거 외워야 돼. 정의야, 정의. 그래서 행열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행 몇 열 이런 개념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서 얘는요 2행 3열이에요. 항상 행부터 부르는 거야. 근데 몇 행 몇 열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2행 3열짜리 행열이에요. 근데 얘를 조금 이서빌리티하게 얘기를 하면 2 곱하기 3이라서 2 바이 3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요 곱하기를 바이라고 읽어요. 그냥 정의가 그래 얘들아. 그래서 2 바이 3 이렇게 하면 아 2행 3열짜리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얘도 m 바이 n 행렬은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6번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정사각 행렬. 우리가 지금 고1 수준에서 다루는 정사각 행렬은 2 바이 2 정사각 행렬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놔도 돼. 그냥 정사각 행렬 자체는 그냥 2 바이 2 행렬인 거야. 아 물론 얘들아 1 바이 1도 있어요. 그냥 행렬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본 적은 없을 거야. 당연하죠. 뭐 연산을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3 바이 3은 여기 이렇게 9개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 3 바이 3 행렬은 고교 과정에서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곱하기의 입장에서 덧셈 뺄셈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곱셈의 입장에서는 안 배우니까 그래서 쌤이 그냥 2 바이 2만 외워놓으라고 하는 거야. 저것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 성분을 붙이게 됩니다.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게 행이고 저 뒤에 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 바이 3행열에서 내가 1,1 성분을 요구를 한다면 1행 1열에 있는 저 교점에 해당하는 게 1,1 성분이야. 요거 납득되니? 그 다음에 내가 1,2 성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행 2열에 있으면 되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 A라는 행렬에 요 네이밍을 붙이게 되면 1,1부터 1,2, 1,3, 2,1, 2,2, 2,3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막 11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제 앞으로. A11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뭐 고딩 때 그렇게 부를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1,1 성분 그냥 이런 식으로 읽으세요. 응? 그리고 저 A12는 1,2 성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뭐 다른 문자로 쓰기에는 너무 좀 번잡스러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렬을 우리가 보통은 대문자로 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분은 소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컴마 몇 성분인지를 저렇게 숫자로 적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매번 뭐 1,1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잖아. 뭐 이렇게 쓰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행렬 이렇게 해가지고 원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A11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A11 보통 이렇게 많이 해. 응. 근데 내가 부를 때는 최대한 의식해서 지금 몇 컴마 몇 성분 이런 식으로 다 부르려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구성하고 있는 행과 열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성분의 값도 당연히 다 똑같아야 돼. 그냥 직관적으로 서로 같은 행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저 A11부터 22까지 B11부터 22까지가 싹 다 서로 똑같아야 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행렬에 대해서도 뭐 저런 식으로 성립하면 3단 논법 있잖아. A 이퀄 B고 B가 C면 A 이퀄 C 저런 것도 그냥 성립하는 것도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에서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하게 돼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곱셈이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덧셈 뺄셈은 무조건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두 행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행렬의 모양이 서로 다르면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기억해. 덧셈 뺄셈은 똑같은 행렬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더하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랑 B랑 더했을 때는 A11이랑 B11을 더해서 새롭게 1,1에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냥 더하면 된다. 성분끼리. 뺄 때도 마찬가지로 잘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 뭐 영행열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냥 구성 성분이 싹 다 0이면 그냥 영행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행열은 그냥 우리가 숫자에서 0의 의미랑 똑같다. 곱하면 무조건 0이 돼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에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됐잖아. 행렬에서도 똑같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덧셈에 있어서 교환 법칙 성립되고, 뺄셈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 위치 바꾸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됨.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겠어? 곱셈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곱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요. 였다가 내가 A 앞에 개수가 K로 바뀌었어. 그러면 모든 성분에다가 싹 다 K배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냥 싹 다 K 곱한다. 그러니까 분배법칙처럼 그냥 숑숑숑숑 다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정의야. 실수배의 정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 그냥 인수분해 막 했듯이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별거 없어. 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이제 여기서 곱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냥 출제가 됐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한번 잘 들어봐. 곱셈으로 아마 주로 나올 거예요. 곱셈이. 어렵다이? 잘 들어라. 우리가 아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요. 무조건 행렬의 꼴이 똑같아야 됐지. 그러니까 n by n 행렬이었으면 A 행렬이 n by n이었으면 B 행렬도 n by n이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곱셈은 아니에요. 곱셈은요. 꼴이 같을 때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되는 경우를 외워둬야 돼. 한번 잘 봅시다. 저희 형광배 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행렬 A의 제 I행 성분과 행렬 B의 제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해서 더한 값을 I, 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의 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저게 지금 뭔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라서 요 2차 정사각 행렬을 예시로 한번 들어줄게. 우리가요. 행렬의 곱셈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여기서 A랑 B를 곱해. 그러면 곱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 자리 있지. 요 자리에 오는 녀석은 얘랑 얘로 이루어진 녀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A행의 1행과 B행열의 1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행이고 여기가 1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1행과 여기 이 열이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는 되니? 그러니까 저 행은요 A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열은 B 거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행 1열이면
여기가 2,1 성분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행 2열의 곱으로 내가 2,2 성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곱했을 때 이 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1행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은 1행에만 있고요. 2행에 있는 녀석들은 2행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행은 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열은 열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잘 기억해야 돼. 내가 방금 하는 얘기를. 왜냐면 지금 얘는 우리가 A, B가 지금 2x2로 모양이 똑같잖아. 그치? 응? 모양이 똑같을 때 우리가 행열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봐봐. 1,1 성분을 구하고 싶어. 내가 AB 행열에서 1,1 성분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요.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곱하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이니? 지금 얘는 동글뱅이끼리 곱한 녀석이고 얘는 세모끼리 곱한 녀석이야. 그 두 녀석을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두 녀석을 더해주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냥 룰이야 얘들아. 저거는 내가 행렬의 곱셈을 할 건데요. 곱셈은 저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라는 새로운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 쫙, 열, 쫙 긋고 얘가 1행 1열이었어. 그러면 1,1짜리에다가 여기서 뿅뿅 이렇게 해준 거를 곱하고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보고 1행 2열 이랑 방금 한 대로 A11이랑 B12랑 곱하고 A11, B12 곱하고 그 다음에 A12랑 B22를 곱해. A12랑 B22 곱했어.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곱곱합이라고 외우세요. 곱곱합. 그리고 우리 단원명이 뭐야? 행열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행, 뒤에 거 열 이렇게 하면서 곱곱합 한다라고 외워둬. 곱곱합. 마찬가지로 요 아래도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예시를 같이 한번 쌤이랑 보자. 3, 마이 0, 1짜리 2차 정사각 행렬이랑 그 다음에 마사 1, 2, 3 정사각 행렬을 서로 곱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새로운 곱해진 행렬의 1,1 성분은 3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1,1 성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곱한 녀석의 1,1 성분을. 그쵸? 그 다음에 내가 2,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0, 1, 1, 3을 서로 계산해 주면 돼. 거기 0 곱하기 1, 1 곱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납득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끼리 곱하면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옵니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행렬의 곱셈에는요 조건이 있어. 지금 봐봐. 예시로 편안하게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로 한 거거든요. 근데 행렬의 곱셈이요 2차 정사각 행렬에서만 하는 건 아니야. 주로 문제에서 한 95% 이상은 다 2차 정사각 행렬에서 곱셈을 하거든. 근데 잘 들어요.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중요해. 내가 m by l 행렬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숫자로 써줄게 얘들아. 2 곱하기 3 행렬이 있었어. 그리고 얘랑 내가 3 곱하기 4 행렬이 있었다고 쳐봐. 얘네를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은지 확인을 우선 먼저 해야 돼. 이 앞에 녀석의 열이랑요 뒤에 녀석의 행이랑 똑같아야만 곱할 수 있어요. 이게 행렬의 곱셈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가 다 2,2였잖아. 그러니까 2x2 행렬이었잖아. 2차 정사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2, 2로 똑같아가지고 곱셈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저 원리가 적용이 되려면요. 앞에 녀석의 열 번호랑 뒤에 녀석의 행이 개수가 똑같아야만 곱셈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거는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 테니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에 1, 2 이런 행렬이 있었어. 얘는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져 있어? 가로줄은 하나고요. 세로줄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 바이 2 행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행개수 곱하기 열개수. 그 다음에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죠. 1행, 2행, 1열, 2열이니까 2 바이 2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납득할 만해? 이제 요 두 녀석을 내가 곱해 볼게요. 잘 봐. 곱한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1행이고 여기가 1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롭게 생기는 녀석은 1행 1열 성분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지고 이게 1,1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 이랑 계산하면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써질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게 1 바이 2 행렬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네모라고 해줄게. 이렇게가 저렇게 온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2 바이 2는 너네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2 바이 3으로 좀 키워줄게. 그러면 2행 3열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 행렬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넓어지고 여기에 뭐 1, 2 이렇게가 또 왔어. 그 얘가 지금 2 바이 3행렬인 거 혹시 보여? 2행 3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봐. 그러면 아까처럼 1열, 2열 한 거 저기 그대로 적고 3열까지 또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갔어. 그럼 또 여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적히겠지. 이거 이해되니? 1행과 3열이 곱해져서 1,3 성분에 적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긴 행렬이요. 여기가 1 바이 3 행렬이 되고 이거는 여기 1이랑 저 뒤에 3이 곱해져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요 녀석은요. 똑같기만 하면 되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행렬에 영향을 안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행렬의 곱연산의 특징 때문에 그래. 앞에 거는 행만 따오고 뒤에 거는 열만 따오잖아. 그래서 뒤에 결정되는 행렬은 앞에 녀석의 행 번호랑 뒤에 행렬의 열 번호를 곱한 사이즈가 새롭게 생기는 행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야. 그리고 저걸 바탕으로 그냥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그냥 2 바이 2랑 2 바이 2랑 곱하니까 2 바이 2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금 행렬이 저렇게 숫자 개판이잖아.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데도 개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연산이 안 돼요. 다른 애랑. 얘네 둘이 얘들아. 내가 새롭게 생긴 요 녀석이랑 요 기존의 요 두 녀석이랑 그 어떠한 녀석이랑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뭐 이 행번호랑 열번호랑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불행한 거죠. 무튼 계산은 앞에 행이랑 뒤에 거 열로 이루어져 있는 새로운 행렬이 탄생을 한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m 바이 l 행렬이랑 l 바이 n 행렬이랑 곱하면 m 바이 n 행렬이 되는 거야. 여기 앞에 행 번호랑 뒤에 열 번호 따라서 새로운 사이즈를 갖는 행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얘들아 룰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영역이야. 근데 왜 이거랑 곱해요? 를 물어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한 거야. 막 우리가 더하기 기호 있다고 막 이거 두 개 왜 더해요?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질문 안 하잖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이 앞에 행이랑 뒤에 열이랑 이렇게 곱곱 합했을 때 새롭게 성분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A 스텝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다 계산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A 스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행렬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는 다 그런 시기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짜 센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면 이제 요 아래 것들도 싹 다 적용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듭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로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얘들아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AB랑 BA가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고 그 다음에 뭐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나 똑같죠. 근데 행렬은요 절대로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행렬의 곱은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그랬냐면 앞에 녀석의 행이랑 뒤에 녀석의 열이랑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곱 합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꾸면요 이 뒤에 있는 행렬이 앞으로 오게 되면서 이 녀석의 행이랑 아까 앞에 있었던 녀석의 열이랑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너네가 그냥 랜덤하게 아무 행렬 잡고 A, B 구해보고 B, A 구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답 다 다르게 나와요. 애지간하면. 막 역 넣고 막 어거지로 같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멋대로 A 곱하기 B 행렬 구하라고 했는데 B 곱하기 A 행렬 구하고 하면 망한다는 거야. 꼭 기억해놔야 돼. 응? 그 다음에 실수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고 켈리 해밀턴 정리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응. 얘들아 이제 행렬의 I, J 성분 이제 이런 녀석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행렬 A가요. I 행과 J 열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이 있죠. I가 1, 2, 3이 되고요. J가 1, 2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때? 얘는 지금 3행 2열을 가진 행렬이라는 거야. 3 바이 2 행렬이에요.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A, I, J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몇 행, 몇 열에 대한 성분인지를 엿다 대입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구해보면 자 3행 2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놔.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가 보여야 돼. 이제 착착착착착. 그렇지? 3행 2열이야. 자 성분 쓸게요. 1,1부터 먼저 쓰면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1행 2열을 구해볼게. i에다가 1 대입하고 j에다가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2 빼기 2야.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와요. 요거 납득되니? 이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A11, A12, A21, A22, A31, A32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 그치? 내가 이제 i랑 j에다가 이제 막 대입해 가면서 성분만 써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1 구해보자. 2,1은요. i에다가 2 대입하고 j에다가 1 대입하니까 2 더하기 1 빼기 2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빼기 2니까 여기가 4 정도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3 대입하고 1 대입하면 3 더하기 1 빼기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고 2 대입하면 6 더하기 2 빼기 2니까 여기가 6이 나오죠.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15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요. 얘들아, 두 행렬이 서로 같대. 그럼 우리 그냥 저거 성분끼리 서로 다 똑같다 해서 그냥 연립해서 구하세요.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라 내가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우리 그래도 덧셈 같이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 먼저 보는 거야. 우리 다항식 때처럼 먼저 정리를 예쁘게 해놓고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저 녀석 계산하게 되면 자, 2분의 3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p 더하기 4q 이렇게 되니까 2분의 p 플러스 q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응? 자, 그러면 2분의 p는 뭐냐? 우리가 p 행렬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 모든 성분에다가 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동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분의 p 행렬은요. 마이너스 1, 0, 0,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하는 거 맞지? 다들? 그 다음에 q는 그냥 더해. 5 마이 1, 4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얘랑 더하니까 4가 나오고 0은 마이너스 2랑 더하고 0이랑 1이랑 더하고 1이랑 4랑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4 마이 1, 5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괜찮아요. 열심히 정리해서 이제 싹 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이 4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막 다항식 XY 막 구할 때처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y가 a고 2x 빼기 y가 b니까 이거 막 연립해가지고 x랑 y를 막 a, b로 표현하겠지. 그 다음에 그 두 녀석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돼. 그냥 우리 다항식 계산하듯이 한번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우리 곱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들아, 요거 같이 한번 볼게. 우리가 곱셈이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지금 길다랗게 있는 행렬은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그렇지, 2바이 1인 거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행렬은 몇 바이 몇이야? 2바이 1인 거 보여? 왜냐면 이거 두 개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2차 정사각 행렬이랑요 2바이 1행렬이랑 곱했을 때는 무조건 2바이 1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렇게랑 요렇게 계산하면 위에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아래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요 내가 적을게 2a 더하기 ab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는 5a 마이너스 b 이렇게 적히는 거야. 얘들아 보이니? 보려고 해야 돼. 얘랑 얘 해가지고 여기 적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 적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녀석이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녀석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계산해 주셔야 돼. 이 녀석이 1 더하기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a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똑같으려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녀석이 똑같기 위해서는 서로 구성하는 성분끼리 서로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저 오른쪽 거 먼저 해볼게요, 얘들아. b가요. a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 싶어요. 숑 대입하면 2a 더하기 a의 a 더하기 1은 1 더하기 2a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2a가 서로 사라지고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세제곱 값을 구하라 그랬구나. 잠깐만. 응? 잠깐만요. 맞는데. 쌤 뭐 잘못 계산한 거 있나요? a 플러스 1, b A 플러스 2 맞는데? 그냥 여기서 저거 얘 변형 공식으로 구하면 되나요? 잠깐만. 자, 오케이. 쌤 미안합니다. 자,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했다라고 치면요. a 세제곱에서 a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는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a제곱 더하기 a가 는 1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로 가주시면 돼요. 그쵸?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서 혹시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네. 그냥 우리가 b를 a 플러스 1로 바라보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나온다. 대표 문제 이런 것부터 안 내는데. 그래서 계산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나중에 행렬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게 될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떤 행렬을 봤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일단은 잘해봐. 일단 잘해봐. 그 다음에 쌤이랑 6월 달에 어차피 행렬이 메인이 아니거든 얘들아. 시험 때. 그러니까 무조건 쉽게 나와. 쉽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밥 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냐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센 시스템의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쌤 때 문제들이에요. 쌤이 마지막 행렬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이거든? 딱 막차였어요, 내가. 그리고 그 뒤에는 행렬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었어. 그러다 보니까요, 나 때까지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쉬운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를 한번 풀어봐야 돼. 아마 하나도 안 풀릴 거야. 물론 풀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풀려도 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연습을 시키고 보낼 거예요. 음. 그리고 행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배우면 되냐면요. 고3 때 고급 수학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고급 수학에 행렬이랑 복소평면이랑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공계를 갈 사람들이라면 대학생 때 무조건 1학년 때 선형대수학을 배워. 그러면 그때 행렬로 그냥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가 잘 안 나와요. 행렬만 주구장창 나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문을 이공계 쪽에서 할 사람들이라면 행렬은 무조건 잘 하게 되는 계기가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3 때 이공계를 진학 희망한다면 무조건 고급 수학을 수강을 하세요. 근데 이공계 희망을 안 한다? 그러면 절대 듣지 마세요. 어차피 다 깔아주게 될 테니까. 굳이 듣지 마. 고급 수학은 그냥 그 이과 지망생들이 잘 할 거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의 거듭 제곱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테스트 안 보고 그냥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알파 1, 1, 베타 이렇게 생긴 성분을 서로 곱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고요. 얘를요. 요렇게 하는 거야. 그치? 적을게. 알파 제곱 더하기 1. 괜찮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다들 괜찮은 거 맞지? 따라오는 거 맞아요, 저거? 그리고 두 번째. 요렇게 한 번 할게. 그러면 1,2에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갈게요. 요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렇게 할게. 그러니까 1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들 괜찮아? 이 녀석이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 해준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좀 예쁘게 정리해봤어요. 그러면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니까 쌤이 이렇게 적고 그냥 마이너스 알파 베타 뒤로 빼서 이렇게 이쁘게 적어볼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근과 계수할 관계에 의해서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요. 알파 베타는 2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요.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그냥 정답은 2로 가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침착하게 구하라는 대로 구하고 하다 보면 솔직히 안 풀리는 문제를 안 내요. 여기 우리가 지금 덧셈, 뺄셈, 곱셈 있잖아. 여기는 그냥 우리 어떤 거라고 인지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뺄셈, 덧셈, 곱셈 할 때 쉬웠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진짜 똑같아요. 우리가 근데 수체계가 다항식이라는 녀석에서 행렬로만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곱셈 할 때만 우리가 몇 바이 몇 행렬인지만 서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행렬의 거듭제곱 규칙성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얘들아, A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는요. A 제곱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A 제곱은 1 마이 0 1 1 마이 0 1 이렇게 하고 계산해야 돼. 얘들아, 내가 진짜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너네 진짜 이러면 안 돼. 나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 제곱을 때리는 애들도 봤어요. 구라가 아니라 반배치고사를 볼 때 저렇게 적어가지고 푸는 애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입반 테스트 볼 때. 어, 다행히 나연이는 안 그랬어요. 다른 애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개념을 모른다는 거거든. 절대 저러면 안 돼. 그래서 물론 그 학생은 지금 우리 학원에 없습니다. 그 못 들어왔어요. 그 5문제도 못 맞췄거든요. 되게 많다니까 얘들아. 그 너네 그래도 다 7, 80점대가 나왔거든요. 지금 요 반에 있었던 친구들은. 근데 그 이번에 신규 상담 기간 때 그냥 30문제 주면 3문제 맞춰요. 고2가. 아니 그 많이 심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야 돼. 그쵸? 쌤이랑 같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면 안 돼. 네, 그 충격받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 그냥 다 제곱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럼 안 돼.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여기 1 나와. 보이니?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줘야겠다. 요거 괜찮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그 다음에요. 여기는 띵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뿅 뿅 0 보이죠? 네 번째 띵띵 1 이렇게 되네? 동의? 씨 느낌 있는데? 네, 일단 쫄리니까 한 번 더 해. A 세제곱까지만 일단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A 세제곱은 A 제곱이랑 A랑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얘들아, 그 거듭 제곱은요. A 곱하기 A 제곱이나 A 제곱 곱하기 A나 A 곱하기 A 제곱이나 똑같아. 아니, 그거는 그냥 나라서 그래. 그치? 그 자기 자신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천천히 볼까요? 또 아까 하던 대로 해볼까? 띵, 띵, 1, 띵, 띵, 마사, 마이 하니까 마육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띵, 띵, 0, 띵, 띵,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눈치를 까야 돼요. 저 빨간색, 연두색, 주황색은 고정이네요. 근데 1제곱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2였고 2제곱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4고 세제곱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지금 저 지수만큼 계속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규칙성 보이니?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가 128이라는 게 되려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n값이 64였던 거예요.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나온 김에 외우고 가세요. 1, 0, 1, A 이런 행렬이 있어요. 얘가 A라고 쳐볼게. 이때 A의 n제곱은요. 1, 0, 1, n 곱하기 A 이렇게 적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가 있어요. 고급 수학 때 배울 거야. 상삼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오른쪽이 상이고요. 왼쪽이 하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통합과학이나 중3 때? 금시초문이라는 눈빛 하지 말고 얘들아. 너네 상현달, 하현달 배워본 적 없어? 상현달, 하현달 혹시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지? 얘들아, 반달의 종류에는요. 상현이 있고요. 하현이 있어요. 상현달은 뭐야? 음력 며칠에 떠요? 얘들아 나 오늘 통과 해설 강의 찍었어. 6월달 모의고사 심심해가지고 학원 출근했는데요. 심심해서 제가 작년 거 6모 풀었거든요. 해설 강의 다 찍어서 편집해놨거든요.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과학도 공부합시다. 네, 얘들아 상현달은요 음력 7일달이에요. 얘들아 얘들아 보름달 음력 며칠이야? 그렇죠. 얘들아 삭 배웠니 혹시 삭?
그러니까 달이 거의 안 뜰 때. 내가 음력 빵일이야. 그냥 1이라 칠게. 여기 사계서 보름달. 얘들아, 보름달은 혹시 망이라고 배웠니? 어. 얘들아, 그 막 조선시대 때 막 망월달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여자들 막 첩자 부대들 막 이런 거. 못 들어봤으면 패스할게요. 무슨 사계서 망으로 가고 다시 망에서 사그로 가. 이게 우리가 한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음력 한 달. 그쵸? 이게 우리가 보통 28점 막 며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 무튼 얘들아, 여기서 사계서 보름달로 갈 때요. 여기 있는 반달이 상현달이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에서 사그로 갈 때 생기는 달이 하현달이야. 그리고 여기에 초승달이 있고 여기 금음달이 있고 이런 거 막 기억나? 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마 맞을 거야 근데 표현이. 응.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뭐 너네가 안 배우겠지만 상현망, 하현망 이렇게 불러.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하겠어요? 삭은 아무것도 없었다가 보름달은 가득 차는 거잖아. 근데 이게 찰 때요 오른쪽에서부터 차요.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올 때 초승달은 어때? 여기서 이렇게 생겼잖아. 상현은 어때요? 이게 조금씩 오른쪽에서부터 차올라서 이렇게 차는 게 상해달이잖아. 그치? 그래서 빛이 오른쪽에서 받아. 왜 그래요? 지구의 공전.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 달, 지구, 태양의 위치관계. 하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르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근데 통과할 때 해야 돼. 나온다. 그래서 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빛이 사라질 때는 또 오른쪽부터 사라져. 그래서 하얀망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다 색칠되어 있고 하얀달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금음달은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꺼매지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상이 오른쪽이고 하가 왼쪽인 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얘들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옛날 사람들은요 다 오른손잡이였잖아. 그치? 그 위가 아래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손을 상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상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상삼각행렬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요 지구과학 수업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아셔야 돼, 얘들아. 상식이야. 어? 나중에 친구가 막 초승 따르는데 왜 오른쪽에서부터 차? 라고 누가 너네한테 물어봤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쉽게도 저한테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걸 왜 물어봐? 네가 찾아봐! 해가지고 네이버에 열심히 쳐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아까우니까 못 지우겠어요. 생각보다 고퀄로 나왔거든요. 얘들아 나중에 잘 공부해라. 이게 음력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력 한 달이랑 실제로 뭐 이제 월 이런 거랑 왜 다른지 실제 시기랑 왜 다른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 과학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삼각행렬에서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여기가 101일 때 가능한 거야. 이 101이 굉장한 치트키예요. 외워두세요. 여기 혼자 A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잘 그렸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숫자 1을 생각하면 어때요? 되게 뭔가 좀 평온해지잖아. 왜냐면 그 녀석을 어떤 숫자에다가 곱해도 그냥 A가 나오죠. 행렬의 입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A라는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 1을 곱하게 되면 그냥 행렬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단위 행렬을 우리가 1빵빵 1 이렇게 불러요. 기억해둬. 이거 그냥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왜 이 녀석을 곱했을 때 기존처럼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1빵빵 1 이렇게 적어봐.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살아남는 게 봐봐. A11, 12랑 이렇게 한번 해보면 A11만 여기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A12만 살아. 보이니? 곱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A21. 그 다음에 요래 하면 A22 이렇게 되죠. 원래 거랑 똑같이 나오네. 아, 좋은 행렬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허근 갖는 거 막 이제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치? 다 똑같은 거야. 어떤 행렬을 세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왔어. 그러면 막 이게 성립해요. 야, 이거는 나중에 배울게요. 어. 근데 우리가 요런 게 보이면 얘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그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120도짜리 복소수니까 주기가 3짜리인 복소수 이렇게 해석하잖아. 저 행렬 A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3짜리였던 행렬이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응. 행렬은 우리가 숫자를 컴퓨터의 언어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거든요. 그냥 그 행렬의 그 탄생이 그래 얘들아. 행렬 왜 만들었겠어? 고대에 있었겠니 저거? 행렬이?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거 전산 요쪽으로 갈 때 행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야. 무튼 이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저렇게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에다가 몇 제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를 겁나 파악해야 돼. 근데 너네가 이제 저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모르잖아. 이게 그냥 낯선 행렬이잖아요. 계산을 직접 때려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A제곱부터 천천히 구해보는 거야. A제곱이라는 녀석을 구해보게 되면 자 얘들아 곱셈하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1이니까 여기 0 나오고요. 마이너스 2에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1빵빵 1이 단위 행렬이었잖아.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만 싹 다 곱해진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헉! 선생님 나 그럼 알 것 같아. A 4제곱이 단위 행렬이에요. 제곱하면 그냥 단위 행렬이야. 그치? 아, 자 여기서도 얘들아 그 단위 행렬은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2제곱인데 2제곱은 그냥 2예요. 외워둬도 돼. 그냥 1이라고 생각해. 숫자 1.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A 4제곱한 게 1이 나오니까 A 4제곱은 단위 행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A 2025 얘들아 2025를 4로 나눠보자. 나머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A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더하게 되면 1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게 단위 행렬이 갖는 의미. 이런 거 맨날 우리 그 복소수 할 때 겁나 많이 했잖아, 얘들아. 그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진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지금 좀 잘 해둬야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문과로 진학을 해서 나중에 뭐 사회탐구에서 뭐 생활과 윤리 아니면 뭐 사회문화, 사회문화 할 때 요 도표 문제가 다 행렬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행렬을 잘하면 그런 도표 문제 풀 때 훨씬 더 유리할 거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자, 얘들아 봐봐. 문제를 천천히 봐. 문제가 길어. 자,
두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은 표 1과 똑같대. 그러면 저거 그냥 해석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음. P에서 볼펜을 A1, 연필을 B1에 팔고요. 문구점 Q에서는 볼펜을 C1, 연필을 D1에 팔겠대요. 여기까지 동의 가능하니? 이거 뭐예요? 저게 커졌어. 와! 깜짝아. 깜짝아, 나 뭐 손동작 뭔가 했네요. 말씀을 해주시지, 갑자기. 그 하늘 위로 손을 올리면 하늘 위로 손을 올리면 당황하잖아요. 깜짝 놀랐네. 뭐, 뭐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통 TV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뒤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문제 읽고 있는 갑자기 앞에서 이러길래, 응? 재밌는 친구네. 나 이거는 진짜 처음 봐요. 어, 고마워 알려줘서. 음, 감사합니다. 아무도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네 안 보고 있었니? 아, 아, 오해가 있었네요. 재밌는 해프닝이군요. 자, 얘들아, 한번 봐보자. 지금 문구점 PQ에서 볼펜이랑 연필을 파는 가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요. 유진이와 민기가 살려고 하는 볼펜과 연필의 개수는 표 2번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얘들아, 갑자기 두 행렬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얘들아, 그럼 얘네는 요거 따온 거 혹시 이해되니? 이게 지금 요렇게 있고, 여기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 두 녀석을 곱했대요. 그때 1,2 성분이 갖는 의미를 찾고 싶대.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내가 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1행 2열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2차 정사각행렬 두 개를 곱해서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띵띵띵띵 이렇게 네 개가 나올 텐데 여기가 AF 더하기 BH인 거예요. 1행 2열 성분이니까. 동의할 수 있겠니? 응? 그리고 얘들아, 얘가 갖는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는요, 문구점 P에서 파는 볼펜의 가격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F랑 곱했거든요. 민기가 필요한 볼펜의 개수죠. 그러면 민기가 문구점 P에 가서 A1짜리 볼펜을 F게 산 거죠. 요거 납득되니?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요 녀석은 민기가 P에서 볼펜 산 가격인 거야. 여기 납득되지? 볼펜 사는데 든 비용.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요 BH. 요 녀석은요. 문구점 P에서 연필을 B1에 팔고 있어. 그러면서 얘 H 지금 또 민기가 필요한 연필의 개수지. 그러니까 또 민기가 P에서 연필 산 가격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총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기가 문구점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싹 다 샀으니까 싹 다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해당돼서 2번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납득할 수 있겠니, 얘들아? 어. 이러려고 행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빠르게 정보로 압축해서 표기하기 위해서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습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2,1 성분이 갖는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1은 얘들아 2행 1열이잖아. 그러니까 CE 더하기 DG 이렇게 됐겠죠. 맞지?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E는 유진이가 볼펜 필요한 개수인데 C는요 문구점 Q에서 볼펜을 파는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진이가 Q에서 볼펜 살 때 드는 비용인 거지. 동의할 수 있겠니? 나랑 있을 때 연습 많이 해놔야 돼. 집에서 혼자 하면 헷갈려. 그 다음에 DG는 유진이가 연필을 문구점 Q에서 살 때 드는 비용인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유진이가 Q에서 연필 살 때 드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별로 의미가 다 있단 말이야. 이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이제 또 유진이가 Q에서 연필이랑 볼펜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거겠지. 그래서 요때는 5번이 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5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 잘 봐봐. 우리가 행열은요. 그러니까 곱셈에서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1행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AB 행렬에 대해서야. AB 행렬에서요. 내가 지금 이 1행이 갖는 의미는 문구점 P가 볼펜이랑 연필을 파는 가격이니까 얘네가 이제 무조건 요렇게랑 요렇게랑밖에 안 곱해져. 그러니까 유진이나 민기가 필요한 볼펜이랑 연필의 개수랑 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각각 볼펜은 볼펜끼리, 연필은 연필끼리 곱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여기 행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볼펜의 가격, 연필의 가격이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볼펜이 필요한 개수, 연필이 필요한 개수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 행렬의 곱셈에서 갖는 의미가 우리 그 앞에 녀석의 열 번호랑 오른쪽에 행 번호랑 서로 똑같아야 곱셈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앞에 행렬에서 열이 볼펜 연필이고 뒤쪽에서 행이 볼펜 연필이죠. 그러니까 성립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같게 세팅을 하고 곱셈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2차 정사각 행렬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셀이던 코딩이던 이런 거를 다 하게 됐을 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진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친해지면 좋아요. 이런 요소들이랑. 이게 행렬이 갖는 의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렬이 갖는 또 다른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다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고3 가야 좀 배우고 대학교 가면 많이 배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1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서로 곱했을 때 새롭게 생기는 행렬이 되게 다양한 정보를 성분마다 내포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아래 중짜리랑 상문제까지 싹 다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행렬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